역시 고급 초밥이 최고야. 그치? 쥐꼬리 많은 월급이나 갖다 주는 아빠랑 머리 나쁜 동생을 두고 오길 잘했어. 뭐지 이 사람들? 안녕하세요. 또 먹으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내 이름은 미나스 앨리스. 여배우로 활동 중이며 소속사 아카벡스 대표인 아카쿠라 씨와 같이 초밥을 먹으러 왔다. 말도 안 돼! 미나스 앨리스잖아! 저 왕팬이에요! 뭐? 그 여배우라고? 짱인데. 사인 받고 사진 같이 찍어달라고 해! 손님, 가게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저기 가게에 폐가 되니까 죄송해요. 네? 팬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실망이에요. 맞아요. 영상이나 사진 한두 장 정도 찍어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는 안중에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게다가 흥분해서 간장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시끄러.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 닦아주세요. 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장님은 적당히 해! 가게 분위기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신 같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얼른 여기서 나가! 말도 안 돼. 우린 고객이라고. 이딴 가게 와달라고 해도 두 번 다시 안 온다. 엄마와 누나는 가게에서 쫓겨난 뒤 계속 화가 났으나 며칠 지나자 그 마음이 바로 사라진 모양이다. 아... 그때 초밥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출입 금지 당했잖아. 출입 금지라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이름은 노자와 타카히로, 10살. 우리 집은 누나와 엄마의 입김이 세다. 연예인 만나서 사인이랑 사진 찍어달라고 한 것뿐이야. 근데 갑자기 가게 사장이 화를 내는 거 있지? 부러워서 그런 걸 거야, 분명. 가게에서 떠드니까 그렇지.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뭐? 그 자리 있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배웠어. 뭐라고? 시끄러워. 테이크아웃하면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엄마 천재인데? 바로 주문하자. 초밥 왔어. 내가 도착한 초밥을 가져오자. 땡큐. 나랑 아빠는 이거나 드셔. 누나는 초밥과 같이 온 염교를 내게 건넸다. 우리 건? 아빠도 먹고 싶었어? 여보가 먹긴 아까우니까 안 시켰어. 나는 초밥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좋아, 업로드 완료. 매니스타그램에 글을 업로드했다. 쫓겨나서 불쌍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겠지? 그러자 벌써 댓글이 잔뜩 달렸나 보네? 어디 보자. 사적인 장소에서는 매너를 지켜야지. 가게에서 떠들다가 쫓겨난 주제에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잖아. 뭐야, 이상한 사람들한테 어그로만 끌린 것 같네. 짜증나. 계열밖에 안 해. 그냥 지워야지. 아 정말 앨리스 단골 초밥집 가지도 못하고 매니스트에 악플만 달리고 짜증나네.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힘들다 진짜. 그런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고급 초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아, 잘 먹었다. 배불러. 염교값으로 이거 씻어서 가게에 돌려주고 와. 아 가게에 패니까 가긴 해야겠지. 나도 갈게 아빠. 초밥도 못 먹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염교도 맛있었고 아빠랑 산책할 수 있어서 기쁜걸. 타카히로. 그렇게 가게에 도착해서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그릇 돌려드리러 왔는데요. 당신은... 가게 사장님은 아빠를 보자마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슨 소리야? 사장님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고개 드세요. 둘이 아는 사이인가? 그러자 안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프로축구 선수 아카쿠라 씨가 나타났다. 아카쿠라 씨잖아.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히로시 너였어? 오랜만이네. 같이 먹을까? 아카쿠라님 와 계셨군요. 아빠, 아카쿠라 선수랑도 아는 사이였어? 대체 무슨 일이지?
네가 히로시의 아들 타카히로구나. 무슨 일 있었니? 저기 우리 아빠 정체가 대체 뭐예요? 너 아무것도 모르나 보구나. 회사 다니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구나. 너희 아버지는 내가 경영하는 연예 소속사 아카벡스의 임원이야. 네? 히로시는 아카벡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순식간에 임원으로 승진한 매우 우수한 인재다. 그 프로젝트에 실패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훌륭하게 고쳐서 완전 성공시켰구나. 역시 좋은 부하를 만난 덕이죠. 저는 노련한 부하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밖에 못하는걸요. 네가 추천한 가게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 맛있더라고. 저번에 알려준 초밥집도 앨리스가 완전 빠졌어. 마음에 드셨다니 기쁘네요. 게다가 히로시가 소개하는 가게들은 모두 훌륭해서 나와 앨리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끼리도 자주 드나들곤 한다. 그랬구나.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고 있던 그때 초밥이 부족했니? 에이, 초밥은 엄마랑 누나가 전부 다 먹어서 전 염교밖에 못 먹었어요. 뭐라고? 우리 집은 여자들 입김이 세서 이따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으려고. 그럼 이걸 가져가시죠.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커다란 초밥 그릇을 주셨다. 우와, 초밥이 잔뜩 들어있어. 짱이다. 이러지 마세요. 항상 신세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항상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하셨어. 그냥 받아. 그러셨군요.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초밥을 갖고 집에 돌아가자. 뭐야 이거? 우리들이 시킨 것보다 더 비싼 거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서 그런 돈이? 초밥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라 받았어.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아빠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너무해. 와, 먹고 싶은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맞다. 아카쿠라님께 파티 초대권을 받았거든? 엄마랑 누나한테 비밀로 하고 다녀올까? 정말? 파티는 처음인데 아빠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 우리는 즐겁게 초밥을 먹는 아빠와 동생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공짜로 초밥을 왜 줘? 그치만 아빠는 연봉도 낮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돈 없을 거 아냐. 건 같은 거 당첨돼서 어딘가 돈을 숨기고 있는 걸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럼 그 돈은 우리들도 쓸 권리가 있겠지? 잘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맛있는 초밥은 처음이야. 그렇게 두 사람이 목욕하는 동안 없어. 돈이 없잖아. 여기도 없어. 아무것도. 여기저기 조사해봤지만 돈이나 수상한 물건이 보이진 않았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다른 곳에 숨겨둔 거 아니야? 그때였다. 뭐야 이게?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편지 아냐? 신경 쓰여서 안을 확인해보니 거기엔 아카쿠라 그룹이 주최하는 연예 관계자들이 모이는 파티 초대권이 들어있었다. 대박! 이거 연예인들이 모이는 파티 티켓 아니야? 뭐라고? 어째서 그런 걸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거야? 분명 저번에 앨리스랑 만났을 때 내가 팬이라고 해서 보내준 걸 거야. 그걸 아빠가 맨 처음 확인하고 팔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가 보네. 그렇게 용돈벌이를 하셨겠다. 주말이 되고 나와 엄마는 멋지게 꾸미고 초대권을 이용해 파티장에 참석했다. 우와, 엄마 연예인 짱 많아. 우와, 저 배우 TV보다 실물이 더 멋진데? 최고야. 지금 매니스타 라이브 시작하면 나도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좋은 생각인데? 해보려. 안녕하세요, 나츠키예요. 오늘은 연예인들만 참가하는 파티에 왔어요. 자, 안을 보세요. 자요, 얼른요. 어딜 봐도 인기 연예인들 뿐이죠. 짱이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참가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멋대로 생방송하고 있잖아? 누구지? 어느 사무소 사람이야? 대체 누구야? 연예인들의 시선이 느껴져 더욱 기분이 좋아졌다. 대박! 연예인들한테 주목받고 있잖아?
다들 내가 부러운가 봐. 나츠키, 자 얼른 저기 좀 비춰봐. 저 사람은 유명 여배우 매니코랑 비남이지? 두 사람이 저렇게 가깝게 얘기하다니 수상하지 않아? 뭐? 설마 두 사람 설마 사귀는 거야? 그래, 틀림없어. 아니에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해 사이가 좋은 것뿐이에요. 맞아요. 멋대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때였다. 파티 망치지 말아줄래? 생방송 같은 민폐 행위는 금지야. 아빠! 왜 당신이 여기에? 역시 초대장을 훔쳐갔구나. 초대장이 사라져서 아빠가 매우 곤란했다고. 초대장도 없는데 여긴 어떻게 참가한 거야? 그래, 이상하잖아. 경비원 불러서 얼른 쫓아내버리자. 너희 아버지는 아카벡스 임원이니까 얼굴만 보여줘도 들어갈 수 있지. 저도 항상 신세 지고 있어요. 당신은 아카코라 그룹의 아카코라 씨? 앨리스다. 또 만났네.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여보, 임원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 그건 몇 년간 엄마와 누나의 과소비로 인해 가게가 압박받아 아빠는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번 달도 식비로만 30만 원 넘게 쓰다니. 다음 달 임원으로 승진하면 연봉은 오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면 두 사람의 지출이 더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한 아빠는 일부러 좌천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좌천당해서 감봉당했다고? 진짜 쪽팔린다. 아 미안해. 그러니까 적은 급여로 어떻게든 생활해줘. 그렇게 매달 40만 엔만 엄마한테 생활비로 보낸 모양이다. 그런 거였어? 당신도 참.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임원이라니 역시 여보는 대단해. 아빠 정말 멋있다. 다 씹었어. 그 말을 듣자 엄마와 누나는 갑자기 180도 돌변하여 아빠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아카쿠라님, 집사람이 항상 신세 지고 있어요. 아가쿠라님 덕분에 맛있는 초밥 다 같이 먹었답니다. 에? 다 같이라고? 네? 남의 돈으로 본인들만 고급 초밥을 배 터지게 먹은 주제? 아빠와 동생에게 염교를 준 값으로 그릇을 돌려주고 오라고 했으면서 잘도 그런 말을 짓거리는구나. 엄마와 누나는 겁에 질렸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계속 라이브 켜놓은 상태였잖아. 그 말은 방금 그거 전부 다 나갔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의 대화를 들은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그 결과 파티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지라는 아카쿠라님의 지시로 인해 엄마와 누나는 당분간 고급 요리 금지령을 받았고 하루 식비를 1,000엔 이내로 해결해야 하는 생활을 매일 생방송으로 보내야만 했다. 탔어, 다 완전 탔다고. 뭐야 이게 뭔가 진흙같이 됐는데 왜지? 엄마와 누나는 요리 실력이 젬병이었는지 열심히 요리해도 이상한 것만 만들어냈다. 오늘은 햄버거와 옥수수 스프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전부 다 타버려서 잿덩어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송은 의외로 인기가 많았으나 두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런 웃음거리가 된 거냐고. 정말 최악이야. 엄마랑 누나 힘들어 보인다. 자업자득이지. 엉망으로 만든 파티 비용 갚을 때까지 노력해야 될 거야. 나도 고급 초밥 먹고 싶어. 타카이루랑 아빠만 먹고 너무해. 너희들의 단골 가게는 어디니?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오라이 오라이. 오케이. 내 이름은 케이타야. 오늘부터 폐기물 처리 공장 알바를 시작했어. 와, 평평이 줬어. 엄청나다. 여긴 규모가 커서 하루에 2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우와. 오늘도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네. 내 이름은 타무라 칸타. 고등학교 2학년이다. 매일 아빠의 유품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칸타잖아. 아침부터 낡은 자전거로 학교 가느라 고생이 많다. 같은 반인 타쿠로와 친구들이 날 앞지르며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깔봤다. 진짜 개구린 자전거다. 이 자전거는 아빠한테 받은 소중한 물건이라고. 뭐라고? 느려 터져서 하나도 안 들린다. 낡아서 속도도 안 나나 봐. 수고요.
그렇게 타쿠로는 빠른 속도로 달려갔으나 도쿠도! 뒤를 보며 달리다 앞에 있던 경사진 구간을 놓쳐 넘어지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타쿠로의 자전거는 앞바퀴가 빠져 어딘가로 굴러가고 말았다. 내 자전거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 대박. 자전거 타다 자빠졌네. 쟤 뭐 하는 거래? 쪽팔리겠다. 젠장 칸타 저 녀석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 용서 못해. 그럼 집에 돌아갈까? 어라? 집에 가려고 하던 그때 주차장에 세워둔 내 자전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지? 서둘러 주변을 돌아보던 그때 이 낡은 자전거 찾고 있냐? 너무 낡아서 조금만 만졌더니 열쇠가 망가졌더라고. 미안. 이딴 걸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니 개 웃기네. 그 자전거는 내 소중한 물건이야. 돌려줘. 오늘 아침 너 때문에 내 자전거가 망가졌으니까 내가 대신 타고 가야겠어. 잠깐만, 내 자전거 돌려줘. 나는 서둘러 타쿠로와 친구들을 향해 달려갔으나 당연히 자전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젠장. 마침 폐기물 처리장 발견. 이 자전거를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자. 대박. 너 천재 아니냐? 꿀잼 각이다. 해보자. 분명 이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타쿠로의 행방을 놓친 뒤 잠시 후 내 자전거 어쨌어? 아, 그거? 타고 다니기 쪽팔려서 폐기물 처리장에 두고 왔어. 지금은 평평한 고철이 됐겠지. 처분할 수고를 덜어줘서 잘 됐지 뭐. 우리한테 고마워하라고. 말도 안 돼. 나는 고철 덩어리가 된 아빠의 자전거를 볼 용기가 없어 그대로 집에 갔다. 아빠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크나큰 절망으로 눈앞이 깜깜해져 있던 그때.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네, 여보세요? 여기 폐기물 처리장인데요. 곧바로 아빠의 자전거 때문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소중한 자전거가 고철 덩어리가 됐단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자전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은 한 거야? 아니라고요? 영문을 알 수 없어 가만히 있던 그때 역시 몰랐구나. 일단 공장으로 당장 와줘. 직접 보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난 서둘러 공장으로 향했다. 여기야. 이건 가까이 가보니 내 자전거는 멀쩡하게 있었고 자세히 보니 안에 금이 들어있었다. 나도 처음 봤을 땐 깜짝 놀랐어. 이게 대체 무슨... 그게 말이지. 오라이 오라이. 알아. 잠깐만요. 잠깐 멈춰주세요. 스톱.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 자전거 안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요. 폐기되기 직전 안장이 빠져 그 안에 무언가 빛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다. 에? 이게 뭐야? 이 자전거 프레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게? 응? 이거 설마 금인가? 그리고 이건 편지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서둘러 자전거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랬던 거군요. 이 편지를 읽으면 진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빠 글씨야. 나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었다. 거기엔 생전 아빠의 심경과 자전거에 금을 숨겨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편지도 다 적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젠 칸타한테 뭘 남겨줘야 되지? 그때였다. 텔레비전에 고성능 모로보시 자전거가 발매된다는 소식을 봤다. 그러고 보니 녀석 자전거를 자주 타곤 했지. 이걸 마지막 선물로 주자. 하지만 자전거 발매일이 너무 나중이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어렵겠지. 그래. 내가 사용했던 이 자전거를 유산으로 너에게 남기마.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됐을 때 최신 모로보시 자전거를 살 수 있도록 이 자전거에 금을 숨겨놨단다. 이 금으로 가장 좋은 자전거를 타고 즐겁게 지내렴. 아빠가. 아빠도 참 이런 서프라이즈 같은 걸 좋아한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 고마워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 그럼 내가 모로보시한테 부탁해볼게.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나한테 맡기라고. 여보세요? 설마 모로보시님과 지인인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게이타, 정말 그 모로보시 그룹의 총수인 모로보시님이 나타났다. 벌써? 진짜 모로보시님이잖아. 모로보싱 여기야 여기. 네가 칸타구나. 이야기는 들었어. 봐봐, 모처럼 모로보싱 본인이 나타났으니까 직접 부탁해보는 게 어때? 네. 저기 모로보시님, 이걸로 모로보시 모델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모로보시님께 아빠 자전거에서 나온 금을 건네려고 했다. 한 대만 사려고? 아무리 모로보시 자전거 최신 모델이라 해도 이렇게 비싸진 않아. 그럼 대신 널 위해 특수 주문 제작한 제품을 줄게. 어때? 정말요? 꼭 부탁드려요. 1개월 뒤 특수 주문 제작된 모로보시 자전거가 집에 도착했다. 대박이다. 이 그립감과 소재, 아빠랑 바랐던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어. 나는 두근거리면서 새로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역시 모로보시 모델이야. 승차감도 스피드도 최고야. 학교 안 가고 어디든 가고 싶은 기분이야. 안녕. 그거 모로보시 자전거 아니야? 맞아.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우와, 모로보시 자전거다. 개 멋있다. 처음 봤어. 대박이다. 모로보시 자전거라는 소리를 듣자 주변 학생들이 모두 내 자전거를 주변으로 모여 쳐다보기 시작했다. 모로보시 자전거는 맞는데 저런 시리즈가 있었나? 뭐야? 무슨 일이야? 글쎄, 파 선생이라도 나타났나? 에? 저거 칸타 아니야?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모로보시 자전거 최신 모델이래. 부럽다. 왜 저 녀석이 모로보시 자전거 같은 걸 타고 주목받는 거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은 자전거나 타고 다닌 주제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버리자. 화가 난 나는 수업이 끝나고 칸타의 자전거를 몰래 폐기물 공장에 갖고 갔다. 여기요, 이 자전거 폐기하러 왔는데요. 네? 아, 이거 아직 새 거 같은데 아깝다. 필요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처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요. 이 자전거 저번에 금이 나온 자전거를 가져왔던 남자의 거였지? 왠지 수상한 걸. 그렇게 생각한 나는 자전거의 정보를 확인했더니 이건 모로보싱이 개발한 자전거잖아. 게다가 소유자가 저번에 금이 나온 자전거를 갖고 온 애야. 이 자전거 네 거 아니지? 예, 맞아요. 친구가 바빠서 부탁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처분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해. 안 그럼 곤란해. 친절하게 대신 와줬더니 됐어요. 그렇게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딴 거 조사할 시간에 빨리 부숴버리지 그냥.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난 알바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모로보싱에게 전화했다. 그거 큰일인데? 그 아이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애들이 반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나도 한번 조사해볼게. 미안해. 난 칸타의 자전거를 갖고 사람이 없는 장소에 갔다. 여기라면 사람도 없을 테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나는 자전거를 내동댕이 친 뒤 근처에 있던 바위를 들어올려 바위를 떨어뜨려 신나게 자전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칸타 같은 녀석이 탈 바에야 내가 이 손으로 망가뜨려 주겠어. 나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바위를 떨어뜨려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개운해라.
그때였다. 타쿠로,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칸타! 이렇게 망가지다니.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너 같은 게 모로보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 겨우 그런 이유로 말도 안 돼. 나와 타쿠로가 싸우려고 하던 그쯤에 두지. 갑자기 모로보시님이 나타났다. 모로보시님, 죄송해요. 모처럼 만들어주신 자전거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였다. 진짜 모로보시님이잖아. 어째서? 모로보시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망가진 자전거에 손을 올렸다. 아직 보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다니. 칸타네의 아버지의 바람이 응축된 자전거인데. 모로보시님? 저희 아버지와 아는 사이셨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몇 년 전의 일이지. 나는 칸타의 아버지와 생전의 경영자로서의 인연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발매 예정이었던 모로보시님께서 감수하신 모로보시 자전거가 정말 굉장하더군요. 사장님께서 아드님과 자전거로 외출하셨을 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씀을 듣고 그걸 참고했어요. 어쩐지 그래서 제가 원하던 기능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만약 아들이 받으면 기뻐하겠지. 완성하면 한 대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전 병으로 얼마 못 살아요. 발매일까지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설마 타무라 신의 아드님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모로보시님과 아빠가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칸타의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냐고. 그러니까 더더욱 네가 한 짓은 타무라 씨의 마음도 짓밟은 거나 다름없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욱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넌 이제 고등학생이야.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해. 죄송합니다. 사과한다고 바로 용서해줄 만큼 난 상냥하지 않아. 평생 본인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살도록 해. 그럴 수가. 그 후 망가진 자전거는 모로보시님이 가져가셨고 새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리해 주셨다. 모로보시님, 저기 이 자전거의 수리비는 나눠서 갚아도 될까요? 수리비는 타쿠로한테 청구했으니 걱정 마. 그렇군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타쿠로의 집에 자전거의 수리비가 적힌 청구서가 왔다. 수리비가 500만 엔이라고? 말도 안 돼. 특수주문 제작한 자전거 수리비가 이렇게 비싼 거냐고. 그 후 타쿠로는 학교 수업 외에는 필사적으로 알바를 하며 수리비를 벌고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 대체 몇 년이나 더 일해야 되는 거냐고. 나는 앞으로도 아빠의 마음이 담긴 자전거를 소중히 타고 다닐 생각이다. 고마워, 아빠. 난 펑크난 타이어 고치는 걸 잘해.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쓸모없는 일들이 많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잔뜩 있다. 저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할 것이며 쓸모없는 일 1. 그건 바로 우리 부서 조례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오늘의 마음가짐을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30분이나 쓰는 것이다. 쓸모없는 일 2. 회의 자료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간다. 카츠노리, 너 한가하지? 자료 만들어둬. 네? 네.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첨삭이 이어진 데다가 실제로 회의에 들어가면 쓸데없이 설명이 길어지고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도 쓸모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대개 그런 일은 내게 오고 난다. 카츠노리, 커피 좀 타와라. 네. 내 이름은 타카모토 카츠노리. 내 일이 쓸데없이 늘어나는 건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이 개혁이랍시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우, 앨리스 씨와의 미팅 어떻게 됐지? 부장님이 나타났다. 설마 잊은 거 아니지? 그러고 보니 오늘 광고 미팅 있었지? 이런 완전 잊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다른 일 하다가 그만. 자네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사과드리고 와. 담당자분이 안 오시네. 벌써 미팅 시간 지났는데.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표를 잃어버려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해주겠지? 네. 일정표를 잃어버려서 늦었다고? 이 사람 정말 괜찮은 건가? 그 후 나오 씨는 무사히 미팅을 마친 것인지 회사에 돌아왔으나 아, 최악이야. 미팅에 늦은 것도 전부 카츠노리 때문이야. 엄청 빡친 것 같아 보이네. 나오 씨는 딱 봐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전화 왔어. 전화잖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츠바사네 아버님 되세요? 아, 네. 츠바사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지금 바로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아들이 응급실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조퇴해도 될까요?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나오 씨는 네가 병원 가도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이런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들에게 갔다. 야, 잠깐! 어디가? 네 아들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 유수 모로보시 그룹의 총수로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다. 지금 병실로 막 옮겨진 참이야.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츠바사가 태어나고 나면 또 얘기하자. 네, 부탁드릴게요. 치바사, 아빠, 다행이야. 무사해서. 걱정 끼쳐서 미안해.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뭐가? 츠바사의 간병도 그렇고 나도 당신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연차 쓰고 간병할게.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나한테 맡겨.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나는 회사에 돌아가 나오 씨에게 갔다. 나오 씨 죄송합니다. 당분간 아들 간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쉬어도 될까요? 뭐? 잡무만 하는 주제에 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아님 차라리 아들을 여길 데려오는 게 어때? 다음 날 다리가 골절된 아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아빠 회사가? 미안해. 회사에서 못 쉬게 해서 아빠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빠가 일하는 곳 한번 가보고 싶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럼 휠체어 타고 갈까? 회사에 아들을 데려가는 날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일을 쉴 수 없었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하자 말도 안 돼. 아들을 본 나오 씨와 직장 동료들이 모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야? 뭐야? 카츠노리 씨가 데려온 거야? 모두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있었다. 오늘 게스트는 요즘 방송에서 화제의 천재소년 치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은 유명한 아역 배우였다. 여보세요? 아, 비즈니스 의뢰시군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그날은 이미 스케줄이 있어서요. 치바사의 연애 활동과 관련된 일들은 나와 마누라가 대응하고 있다. 슬슬 시간이네. 뒷일은 나한테 맡겨. 잘 다녀와. 고마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를 계속 다니며 치바사 일을 도왔던 것이다. 아들의 업무는 당분간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기에 나는 아들의 간호를 맡아야 했다. 진짜 아들을 회사에 데려오다니
진짜로 할 줄이야. 이거 완전 기회 아니야? 저기 츠바사, 실은 누나가 네 왕팬이거든? 정말요? 아빠가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이 아이로 광고를 내보내면 점수 좀 따겠지? 좋은 생각이야. 나오 씨는 지금까지 나한테 보인 적 없는 미소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의외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던 그때였다. 그래서 말인데 네게 부탁이 있어. 우리 제품 광고 모델로 나와줄 수 있어? 너도 아빠 일 돕고 싶잖아, 그치? 잠깐만요. 그게 무슨... 회사에 들어온 이상 츠바사도 엄연한 직원이지 뭐. 몇 개월 뒤 촬영장에 도착하자 완치된 츠바사가 있었다. 앨리스 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츠바사, 상처는 다 나았니?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츠바사와 같이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현장 담당자가 꽤 미숙했다. 어디 보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먼저 스튜디오 세팅을 해야겠구나. 그때 그 사람이잖아. 아직 멀었나? 대체 언제 촬영할 수 있는 거지? 카메라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카메라 위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저기 서볼게요. 알았어. 굉장해. 아직 어린데 스태프들한테 이리저리 지시도 하고. 츠바사는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덕분에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담당자는 엉망이었네. 그러게 말이야. 애가 훨씬 더 똑똑하네. 맞아, 쪽팔리지도 않아. 뭐? 이번에 어쩌다 그렇게 된 것뿐이거든? 내가 아이보다 무능하다고? 말도 안 돼. 왠지 잘 나올 것 같은데? 네가 활약한 덕이야. 천만에요. 그치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몇 주 뒤 완성한 광고가 좋은 평가를 받은 덕에 내 평가가 올라갔고, 역시 츠바사를 광고 모델로 쓴 내 안목 덕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평가가 좋았던 건 그저 좋은 모델을 써서 그런 거잖아. 현장을 지휘한 것도 거의 다 치바사가 했다던데. 다음 광고에도 츠바사를 쓸 예정이야. 물론 무보스로. 네. 미안해 치바사. 곧 어떻게든 해결해줄게. 나는 출연비에 대한 얘기는 모두 부모님께 부탁하고 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나오씨. 츠바사였구나. 깜짝이야. 저기 나오씨,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했는데요, 왜? 정말요? 오늘 밤에 파티가 있는데 나오씨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연애 관계자들이 잔뜩 온대요. 파티라고? 이건 기회야. 물론이지. 같이 가자. 정말요? 고마워요. 하이라 그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바보. 좋아, 이걸로 됐어. 그날 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그 모로보시님이 주최하는 파티였을 줄이야. 게다가 여러 소속사의 유명 인사들이 오다니. 이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난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열심히 명함을 건네줬다. 츠바사, 저 사람 여전하구나. 그러게요. 그치만 재밌는 일은 이제부터예요. 뭐? 화제의 아역 배우 츠바사에게 건배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츠바사입니다. 오늘 파티에 초대돼 영광입니다. 건배사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똑부러지네. 어른이야 완전. 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나? 얼마 전 제가 무보스로 일을 한 적이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형 기획사인 모로더스트의 소속 배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뭐? 무보스라고? 어디야 그런 짓을 하는 곳이. 모로더스트라고? 내 발표에 회장은 술렁거렸다. 저는 얼마 전에 그분과 일을 했는데요. 촬영 현장 지휘도 서툴렀고 다른 사람들의 공적을 마치 자신이 한 것 마냥 얘기하더군요.
정말 굉장하죠? 심지어 나중에 그 일이 무보수란 걸 알았습니다. 제 말이 맞죠, 나오 씨? 이 녀석, 그래서 일부러 날 초대한 거였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나와 아내는 아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우리들만으로는 부족해. 그러게. 그때 모로보시님이 제안을 주신 것이다. 츠바사를 모로더스터에 스카우트하고 싶어. 물론 첫 소속사니 계약금 같은 건 어느 정도 배려해줄게. 이렇게 많이요? 든든하네요. 모로더스트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아들은 모로더스터 소속 배우가 되었다. 그러니 여태까지 부당하게 계약한 광고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생각인데 그럴 수가. 심지어 파티장에는 부장님도 계셨다.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회사 평판이 깎였잖아. 그게 이건 지금 당장 사장님께 보고하겠어. 그럴 수가. 치바사의 폭로로 인해 나오시의 임금체불 이슈는 회사에 큰 문제가 되었다.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어. 오늘부터 자넨 해고야. 그리고 치바사에게 체불한 돈은 돌려줘. 그럴 수가. 사장님. 아무래도 나오시는 회사에서 본래 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모양이다. 수고하세요. 여기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네. 왜 내가 이 녀석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나오시는 우리 회사 빌딩의 청소원으로 알바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은 오늘 게스트는 모로더스터 소속 인기 아역 배우 치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여러 방송에서 활약 중이다. 당했다.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다른 유망한 아이들도 많으니까 다음엔 꼭 먼저 스카우트 하자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질 수 없어. 다음엔 어떤 아이를 스카우트할까?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좋아, 완벽해. 내 이름은 케이타. 요즘은 오피스 빌딩 청소부 알바를 하고 있지. 창문 하나 닫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가난한 거 티내나? 언제나 늘 엘리트를 위해서 봉사해줘서 고맙군. 청소부 같은 건 원래 바닥 인생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 표시는 뭐야? 일부러 출입 금지라고 적어두고 청소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얼마나 더러운지. 아, 안 돼! 그렇게 당황한다는 건 역시 더럽다는 거겠지? 어디 보자. 안 된다고 했는데. 페인트 제장. 우리들 수트가 엉망이 됐잖아. 어떻게 보상할 거야? 페인트 칠해서 출입 금지라고 표시까지 해뒀는데. 좋았어. 열심히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내 이름은 시게무라 카이토. 오늘부터 이 오피스 빌딩의 청소 일을 하기로 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지. 그 청소부 찾아서 다시 한번 따끔하게 말해야겠어. 난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녀석 안 보이는데? 설마 우리들 옷을 엉망으로 한 사건 때문에 잘린 거 아니야? 틀림없네. 알아? 저건 새로운 청소부인가? 역시 틀림없네. 저기 시네. 어제 잘린 청소부가 있나가 아니라 어라? 카이토? 아까부터 불만을 이것저것 말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동안 보지 못했던 내 쌍둥이 형들이었다. 나 안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대체 너 설마 오늘부터 나 여기 청소일 하기로 했어. 빌딩 청소부라니 웃긴다. 너 아주 천직을 찾았구나. 이런 엘리트 형들 동생이라고 전혀 안 보이는데? 형들 여전하구만. 아, 안녕하세요. 오, 우리 회사 제일 가는 민. 비설리나 씨 아니세요? 그녀는 형들의 회사의 마돈나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 저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괜찮으시면 드실래요? 직접 만든 쿠키라니. 이렇게 귀중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아니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청소일은 익숙하지 않으실 줄 알지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리사 씨는 나에게 간식을 건네주었다. 뭐야? 저런 청소부 따위에게 그러니까 말이야. 저 녀석 대체 가자. 카이토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리들은 매일 청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찾아갔다. 야야, 여기도 더럽잖아. 제대로 청소 안 할래, 청소부 씨? 뭐 내가 흘린 거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좋아. 오랜만에 복귀했으니 열심히 해볼까? 어라? 저 녀석 그때 그 페인트 녀석, 카이토 녀석 한 달밖에 못 버텼나? 청소일도 제대로 못하니 그 녀석은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야? 너무 웃긴 에피소드라며 우리들은 본가에 가서 카이토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에 카이토 녀석이 청소부 일했어요. 청소부요, 청소부. 그래서 여기저기 더럽혀서 청소를 야무지게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한 달밖에 못 버티곤 그만둔 거 있죠? 너희들 그런 짓을 한 거니?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뭐야 그 반응은? 그 녀석 청소부였다니까. 그랬구나. 너희들 그 아이의 진짜 정체를 몰랐던 거야? 우린 너희가 어떻게 돼도 이제 모르겠다. 뭐야? 뭔데 그렇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카즈유키는 카이토가 청소부였다는 사실만으로 저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케이타군, 난 오랜만에 빌딩을 찾았다. 알아? 카이토짱, 어쩐 일이야? 잠깐 사장님 좀 보려고. 그렇구나. 저거 카이토잖아. 진짜네. 여긴 어쩐 일이지? 청소부는 그만뒀을 텐데. 알았다. 정장 입은 걸로 봐서 여기로 취직하려는 거 아닐까? 저 녀석한테 청소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우리들이 청소나 시켜주자고. 어이 거기 청소부 씨, 내 책상 좀 청소해 주제. 내 책상도 카이토 전부 다 청소 좀 해줘라. 자기 책상 하나도 깨끗하게 청소 못하는 형들이라니. 난 어쩔 수 없이 형들의 책상 주변을 정리해주기로 했다. 야야, 그 서랍 안은 깨끗하게 닦으라고.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내가 쌍둥이 형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카이토 씨, 사원들 청소까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됐습니다. 카이토 씨, 이쪽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난 사장님과 비서 리사 씨와 함께 사장실로 들어갔다. 참나, 카이토 씨 이쪽으로 오라니. 이때다 싶어서 좋아하기는 저 녀석 정말 짜증나. 그리고 사장님은 대체 면접자한테 왜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너무 짜증나는 이 에피소드를 본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카이토 녀석 이번엔 정장까지 차려입고 우리 오피스에 왔더라니까요. 사장실로 들어가던데 대체 무슨 일인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카이토는 이 집을 나간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어. 맞아, 청소도 일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뭐야, 역시 청소부잖아요. 참나, 카이토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안 궁금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됐어,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 친목회가 아주 넓은 파티회장에 열리게 되었다. 우리 같은 훈남은 또 여자 사원들한테 인기 만점이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저기 안녕, 어디 거야? 나 완전 일도 잘하고 완벽한데. 거기 혹시 남자친구 있어? 네? 뭐? 나 같은 혼남이 말을 걸어서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맛있는 호텔 뷔페 열심히 일해야지. 뭐야 저 특이한 말투. 역시 너 그 청소부 아냐? 이런 데서도 알바하냐?
역시 알바생은 바쁘다니까. 알바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즐겁다고요. 여기서 우리들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어이, 이 스프 식었잖아. 진짜네. 너무 차갑다. 이런 식은 요리는 실례 아니야? 이건 방금 셰프가 만든 건데. 저기 저 사람들 대체 뭐야? 일부러 얼음 넣는 거 봤어?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니. 뭐지? 여자들의 뜨거운 시선은? 주목받고 있어. 얼음 같은 건 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이 얼음이 어디서 들어간 거겠어? 이게 무슨 소란이지? 무슨 일이야? 카이토짱, 어라? 네가 여긴 무슨 일로? 아, 알았다. 너도 여기서 알바 중이냐? 청소부도 잘리고 여기서 열심히 알바 중이었구나. 난 사장님이 초대해서 온 것뿐인데. 사장님 초대라고? 그게 대체 무슨... 카이토 씨 우리 사장님이랑 친한 거 같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그보다 케이타 씨 괜찮아요? 카이토짱, 여기 요리들은 전부 금방 만든 거라 따끈하고 맛있지. 그럼 나도 여기 요리 좋아해요. 난 셰프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방금 만든 스프를 다시 가져왔다. 자, 따끈한 스프 어떠십니까? 여기 셰프의 스프는 아주 맛있다고요. 저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드세요. 어머, 친절하기도 하시지. 카이토 씨 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맛있는 요리 마음껏 먹어요. 겨우 친목회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채, 대체 왜 저 녀석이 또 주목받는 거야? 저런 청소부 녀석 따위에게 우리들이 진 것 같잖아. 채, 이렇게 된 거 엉망으로 망가뜨려주겠어. 겨우 평화로워졌던 회장 안이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비명을 들리는 곳을 보니 쌍둥이 형들이 진상을 부리고 있었다. 무슨 짓이야? 아, 또 더러워졌네. 카이토, 청소부라면 신분에 맞게 청소 잘해야지. 아, 엉망이 되어버렸어. 청소해야겠다. 나도 돌게요. 역시 청소부답군. 바로 그때 늦어서 미안드래요. 파티는 즐기고 있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엉망이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좀 심하죠? 지금 저 청소부가 청소해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분은 우리 오피스 오너이신데. 뭐? 그렇다. 나의 진짜 직업은 청소부가 아닌 부동산 오너. 카이토,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러게 말이야. 뭘 해도 우리보다 못하지. 우수한 형들과 비교해서 똑똑하지 못했던 나. 그런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좋아, 이걸로 부동산 지식은 충분해. 난 분한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정도 지식이면 부동산 오너에 도전해봐도 되겠어. 우리 회사도 조금씩 성장해 왔으니 슬슬 고급 오피스 빌딩을 찾고 있는데. 그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빌딩은 어떠십니까? 사업상 사장님과도 알고 지내던 차였다. 오, 카이토군의 빌딩이라면 더 고민할 것도 없지. 바로 우리 회사를 옮길 준비를 하겠네. 감사합니다. 형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 몰랐지만 이렇게 우연히 두 사람이 일하는 오피스를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니, 그럼 오너가 왜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아, 그건 제가 한 달 쉬어야 했거든요. 해외 단기 알바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잠깐 대신하고 있었지. 물론 다른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난 부동산 오너가 막 되었을 때에도 작은 건물부터 큰 건물까지 내가 직접 청소를 하곤 했던 것이다. 언제나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지. 너무 멋진 생각이셔.
이런 멋진 오너님이 소유한 빌딩에서 일한다니 영광이야. 제 멋대로는 형들과는 클래스가 달라. 우리가 카이토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 이전의 문제지. 청소부에게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게다가 외부 가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녀석들은 우리 회사엔 필요 없네. 안돼. 설마 두 사람 모두 당연히 해고하겠네. 안돼! 그렇게 형들은 부모님께도 이 일을 보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지 않았니? 카이토에게 너희들 지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뒀다고. 이럴 수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여기 이 창문들 모두 다 깨끗하게 닦도록. 페인트 칠도 껌껌하게 바르라고요. 젠장. 페인트 칠 같은 거 제일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난 형들을 청소부 알바로서 고용한 뒤 차근차근 지도를 하고 있다. 어떤 알바든 아주 소중한 직업이라고.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야코비 이제 왔어? 빨리 이것 좀 봐봐. 이런 곳에 대체 왜 부른 거야? 마사무네가 부른 곳에 수수께끼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궁금하지? 전화해볼까? 아니, 하지 마. 이게 벌써 걸었잖아. 여보세요? 학교 뒤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너 남자야? 네. 남자한테 볼 일 없어. 장난 전화라면 사절이야. 끊어버렸어. 그야 당연하지. 그나저나 어떻게 바로 그렇게 전화를 거냐? 더더욱 궁금해졌어. 다들 뭘 보고 있는 거지? 전단지인가? 근데 대체 왜 이런 걸 붙여놓은 거지? 그냥 무시해. 내 이름은 나리타 하루카. 학교 뒤편에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신경 쓰여왔다. 야, 혼자 모집이라니 뭔가 무서운데? 저런 곳에 전화를 어떻게 해. 게다가 우린 아직 고딩이라 결혼도 못한다고. 결혼이라고? 결혼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나도 다음에 가보고 싶어. 그럼 넷이서 가볼까? 집에 돌아가자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도 모두 즐거워 보이네. 아, 하루카 왔네. 인사 정도는 하지 그러니? 가족들은 나 빼고 모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목욕 다 했지? 욕조물 뺐어? 또 못 들어갔어. 왜 그러니 하루카? 벌써 물 다 뺐으니 내일 들어가렴. 네. 항상 목욕을 못했다. 너 오늘도 목욕 못했어? 목욕도 안 하고 여자애가 그렇게 더러우면 어떡하냐? 그런 날 항상 챙겨주는 건 하루카,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오빠뿐이었다. 신경 쓰지 마. 하루카는 혼자가 좋대. 이 아이스크림 맛있지? 여보, 얼른 와. 목욕 후에 아이스크림은 최고지. 오빠가 나한테 말을 걸 때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게 어쩐지 미안했다. 가족들과의 삶의 한계를 느낀 난 그렇게 됐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가출하고 싶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줄 거라 기대했으나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그렇게 냄새났던 거구나. 네가 왜 냄새가 나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친한 척했던 건데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너마저도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거니? 이럴 수가. 친구마저 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근데 가출하고 싶다고? 그럼 그 전단지에 전화해보는 게 어때? 그러고 보니 약혼자를 구한다고 했었지? 결혼하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느새 나는 전단지 앞에 서 있었다. 너 진심이야? 나한텐 이제 이것밖에 없어. 어? 왜 저러지? 나는 폰을 꺼냈다. 아니 진짜 걸게? 집을 나가려면 이 수밖에 없어. 저 아이는 설마 너 저기 전화 걸려고? 진짜 걸다니 개웃기네. 지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어. 수화음이 조금 울리더니 여보세요? 받았다. 나는 전화를 받고 있는 남자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진작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후 남자는 내게 만날 장소와 시간을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남자가 뭐래? 내일 만나기로 했어. 대박. 이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부탁이야. 내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이제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난 이만. 그렇게 마사무네와 같이 전화 속 남자를 만나러 가게 됐다.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지?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고 주변을 살펴보던 그때였다. 네가 어제 전화했던 사람이야? 우와, 당신이... 갑자기 털복숭이 남자가 나타났다. 전화한 사람 맞지? 네, 맞아요. 설마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에 나는 물론 마사무네도 놀랐다. 저기요. 어째서 학교 뒤에 그런 종이를 붙인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목소린 넌 그때 전화를 걸었던 그 녀석이구나. 들켰다. 얼른 돌아가. 너랑 할 얘기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사무네는 쫓겨나고 말았다. 어떡하지? 내 이름은 슌. 잘 지내보자. 전 하루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나는 매우 불안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게 잦아진 나는 평소처럼 방으로 향했다. 뭔가 하루카 요새 좋은 냄새 나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목욕하는 꼴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뭔가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하루카가 향수라고? 여태치한테 냄새 나는 것도 모르는 앤데?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나? 가족들은 내 이변에 눈치채기 시작했다. 웬일로 휴일에 집을 떠나간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하루카가 뭘 하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녀석을 미행하기로 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루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오빠는 막았지만 우리는 계속했다. 그럼 난 집에 갈게. 그대로 뒤를 따라가자 고급 카페에 도착했다. 누가 왔어? 누구야? 저 털복숭이 남자는?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하루카는 이상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설마 여태 저런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었던 거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저런 남자랑 데이트라니. 녀석답다. 정말 둘이 쌍쌍바네. 괜히 시간 낭비했네. 집이나 가자. 이 카페 전부터 와보고 싶었어. 정말 예쁘다. 슌 씨와는 몇 번이나 데이트를 했지만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다. 슌 씨가 좋아하는 건 뭘까? 아직 슌 씨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을 하던 그때였다. 하루카, 갑작스럽지만 뭔데? 나랑 결혼하자. 갑자기 슌 씨가 프로포즈를 했다. 대답을 들려줄래? 그게 결혼하면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
무엇보다 가족들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까. 그래. 네, 좋아요. 이제 와서 물러설 생각은 없었기에 슌 씨와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날 동거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슌 씨의 집에 갔더니 여기야. 여기가 슌 씨의 집이에요? 처음 본 슌 씨의 집은 엄청 거대했다. 그러고 보니 슌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여태 그런 것도 몰랐네. 하루카, 밥 만들었어. 도시락도 만들었으니 학교에 가져가. 고마워요, 슌 씨. 누가 도시락 만들어주는 건 처음이라 정말 기뻐요. 같이 생활해보니 슌 씨는 정말 상냥하고 얘기하는 게 서툰 나였지만 어느새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설마 나 슌 씨를... 그러던 어느 날 하루카,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나 실은 그때 슌 씨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다. 뭐? 결혼이라고? 무려 하루카에게 청첩장을 받았다. 하루카 그 녀석 그딴 남자랑 결혼한다고? 뭐 어떠니? 잘 어울리더만. 오히려 걷어주니 고맙지. 어떤 식장인지 기대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다들 참가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뭐야 이 호화로운 식장은? 엄청나구나. 그 남자 백수 아니었어? 주워 주려고 왔는데 설마 금수저 였나? 처음 보는 호화로운 예식장에 우리들은 놀랐다. 분명 그 털복숭이 녀석 허세를 부리는 걸 거야. 그것밖에 없겠지. 그치? 장소 빌리느라 돈을 다 써서 드레스도 못 입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면 그거대로 코미디인데. 결혼식도 시작됐는데 대체 언제까지 떠들 셈이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 사람 매니튜버 마사무네 아니야? 하루카가 마사무네랑 아는 사이였어? 말도 안 돼. 오늘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난 왜 데려온 거야? 그럼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 내가 가족들과 절연하는 그날이. 갈까?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 보여진 하객들의 표정은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매우 아연실색했다. 그리고 식장 사람들 모두 우리들을 보고 깜짝 놀랬다. 저 사람 설마 맞지? 틀림없어. 세상에. 아 싫어. 믿고 싶지 않아. 그야 당연하다. 슌 씨는 누구나 아는 과거 아이돌이었던 타니즈카 슌이기 때문이다. 우와, 대박. 슌, 저 좀 봐주세요. 손흔 대로 해주세요. 윙크 해주세요. 폭발적인 인기로 아이돌에서 정점을 찍은 나. 하지만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이 매일 뉴스에 퍼져 세간이 들썩였다. 드디어 끝났다. 예전부터 결혼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난 인기가 많을수록 결혼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드디어 편하게 결혼 대상을 찾을 수 있겠어. 하지만 마실 거라도 사갈까? 여기 편의점인데? 넌 편의점 같은 곳 안 가잖아. 그렇지. 나도 평범하게 편의점 정도는 간다고.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하면 그만두자. 마지막으로 내 본 모습을 봐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을 갈망하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전단지를 붙였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맞아. 저 사람은... 나는 하루카를 보고 놀랐다. 네, 여보세요? 나 네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어. 뭐? 하루카는 내 동창의 여동생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녀석은 분명 하루카라면 네 내면을 봐줄 거야. 하루카도 네 곁에 가는 편이 더 행복할 거야. 너만 좋다면 말이지. 그렇게 하루카는 정말 내 내면을 봐주었다.
이거 대박 뉴스가 되겠는걸? 설마 그 전단지에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대박. 이제 타니스카 슌이 우리 가족인 거네? 짱이다. 그러게 이거 자랑할 만하네. 이거 직장에서 화제가 되었는걸? 내 결혼 상대가 아이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결혼한 뒤에도 우리 친구지. 축하해 하루카. 내조 잘해야 한다.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180도로 태도가 달라지며 급 축하 모드로 바뀌었다. 그럼 신랑분께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자 저 그 노래 불러주세요. 저 출연했던 드라마 얘기 듣고 싶어요. 저랑 사진 찍어주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실 거죠? 다들 웃는 얼굴로 슌 씨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슌 씨가 마이크를 갖고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돌 복귀한다는 얘기라도 하려나? 시은이 복귀하면 나도 이제 유명해지겠지. 어머나, 이제 우리 집도 부자가 되겠는걸? 슌 씨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오늘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하루카 씨네 가족분들과 연을 끊겠습니다. 뭐? 우리 집 사정을 모두 들은 슌은 그 내용을 식장에서 이야기했다. 하루카는 정말 멋진 여성입니다. 똑똑히 보세요.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싫어서 저는 아이돌을 은퇴했습니다. 슌, 저 가족 위험한데? 목욕도 못 시키게 했더니 최악인데. 하객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던 가족들은 뭐야? 아이돌이라고 잘난 척하기는. 그래, 우리가 먼저 손절해버리자. 가자고. 아, 정말 한심하다. 그대로 회장을 빠져나갔다. 아, 참고로 너도 마찬가지야. 어? 나도? 전단지에 전화해보라고 말해준 건 고마워. 그럼 안녕. 뭐? 그때 농담이었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다, 하루카. 고마워, 오빠. 동생을 부탁한다. 물론이지. 세상엔 이런 만남도 있구나. 정말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 전단지에서 전 아이돌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우와, 설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다니. 이 일로 인해 요새 결혼 전단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과거 아이돌 출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구나. 하루카가 그렇게 결혼했단 말이지? 나도 아이돌 남편 만들어야지. 그 방송을 본 나는 바로 전단지를 찾으러 갔다. 엄청 많네. 어떤 걸로 할까? 좋아, 이걸로 해보자. 그리고 데이트 당일 안녕하세요. 털복숭이다. 이 사람도 분명 아이돌일 거야. 저기 왠지 제 이상형 같아요. 나는 그대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슬슬 본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수염이랑 가발 좀 벗어주세요. 이거 진짠데요? 네? 내가 이상형이라고 그랬지? 아 싫어. 진짜 털복숭이였잖아. 나도 전단지로 약혼자 모집이나 해볼까? 거짓말이야.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으니까 그때까진 결혼 못해. 그럼 구독 버튼 잘 부탁해.